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총 공부하셨죠? 민총 복습해 보셨나요? 단락이 끝나면 이제 한번 그래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도 나가지 않고 우리가 3주간 했잖아요. 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3주간 정리해요. 아마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특강이란 걸 하거든요. 특강은 이제 다 유료거든요. 선택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유료 특강 할 때 이제 요약 정리도 하거든요. 이거 들으면 한 그 내용이 하루 만에 싹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3조가 했던 것을 오늘 한번 이 특강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총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다른 학원은 안 했는데 우리 학원이 이 민법 이번에 9주거든요. 원래 다른 8주 위주로 진도를 시작했는데 한 주가 남으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보통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데 취소는 좀 이따 하거든요. 어떤 행위가 무효이다. 이제 무효란 말은 일단 성립했잖아요.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무효와 취소가 있죠. 그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기 때문에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즉 내 의무를 약속을 지키기 전이라면 굳이 약속 지킬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무효인지 모르고 이행했습니다. 이행한 경우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내 것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얻은 부당이익을 내 것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죠. 반환합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무효 중에 103조 무효죠. 103조나 104조 무효입니다. 103조, 104조 무효를 사회질서 위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103조나 103조 위반으로 무효했을 때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이때는 이행했더라도 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원인 급여라 불렀죠. 이것을 불법원인 급여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무효는 이행 전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행 전에는 모두 무효 똑같아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행했을 때 하필 무효가 이 103조, 104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근데 무효가 103조, 104조가 아니라면 103조, 104조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전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행 후가 실익이 있죠. 이행했을 때 하필 무효가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조부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03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103조는 자 42페이지 펴보세요. 42페이지.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냥 교양이고 시험은 거기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42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네모 4번 사회적 타당성 있죠. 그 103조 보세요. 제목 반사질서 법률행위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그럼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가 아닌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린 대법원 판례를 외운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43페이지에 상단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거기 강박에 또 하나 쳐 있습니까? 그 다만 법률행위 상례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 그래서 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 외웠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 말은 103조 무효가 아닌 거죠. 외웠습니다. 첫째 강박 나오면 무조건 103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박에 또 하나 쳤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강제집행 면할 목적, 강제집행 이 말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닙니다. 세 번째 통정허위 표시 108조죠. 통정허위 표시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닙니다. 네 번째 명의신탁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니에요. 다섯 번째 조세만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 아니다.
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103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웠었죠? 강강의 신조 그랬죠? 강강수월래가 아니라 강강의 신조, 강강의 신조입니다. 얘들은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얘들은 110조 취소 사유예요. 이거 처벌됩니다. 이거 처벌돼요. 이건 108조 무효입니다. 허위 표시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다음 이것은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그래도 무슨 무효 아니다? 103조 무효 아닙니다. 이것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103조 무효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것 두 개 무효인데 얘는 108조 무효고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그렇지만 103조 무효 아니죠. 왜 고발해요? 이 두 경우 이행했을 때 103조 무효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두 가지는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저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무효도 103조인 것과 103조 아닌 것 나누는 실익이 있어. 왜 그래요?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103조 무효 아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그냥 1초 만에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44페이지 거기 상단에 심화해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죠. 이게 대표적 사례로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일단 이중매매는 결론 원칙적으로 선악 불문 유효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선악 불문 똑같다 이 말이죠. 다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악이어도 유효예요. 악이어도 유효. 단 예외적으로 이제 적극가담 나오잖아요.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입니다. 적극가담이란 일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용, 알고도 구원유, 알고도 꼬셨단 말이죠. 알고도 요청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나왔을 때 103조 무효. 그냥 안 것만 가지고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매매 계약했거든요. 근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어요. 그럼 매매대금 일부를 받으면 우리 매매 이행에 착수했거든요. 이행이 착수하면 갑은 더 이상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기지 않고 이 똑같은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매합니다. 그랬을 때 얘를 제1 매수인, 얘를 제2 매수인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요. 그럼 병 앞으로 등기가 왔죠.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병은 매매할 당시에 이 앞사실을 이날 알았거나 몰랐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몰랐다 해보세요. 앞사실을 몰랐다. 그럼 이거 병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만약에 매매할 당시에 병이 앞사실을 알고 매매했대요. 알았다. 그때 이게 유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앞사실을 안 것 가지고는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악이어도 유효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경쟁 사회죠. 이걸 알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매매해서 먼저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악이어도 유효 그랬어요. 그럼 어떨 때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가담했을 때 그때 사회적 비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했거든요.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지 않고 다시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다시 제2 매매하고 이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병이 제2 매매 계약에 적극가담했대요. 그러니까 적극가담과 악의는 다르죠. 악의는 그냥 단순히 안 것이고 적극가담이란 병이 갑을 꼬신 겁니다. 병이 이거 알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야 갑, 세상에 이걸 5억에 팔았니? 내가 2천 올려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고 적극 꼬신 겁니다. 그럼 이거 파토 내려고 완전히 작정했죠. 그때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무효. 매매계약 103조 무효죠. 그럼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죠.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1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아무런 하자 없죠. 그럼 유효입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을은 어떻게 소유권 등기를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찍지 마시고, 둘이 얼굴 본 적 있나요? 둘이 매매했거나 아무런 얼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청구 못합니다.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했죠. 그러니까 내 계약 당사자 갑을 대신해서 이 무효 등기를 지워달라고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대의 말소 딱 하나 바뀌었어요. 다시 을은 갑을 대신해서 또는 대위해서 이걸 말소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말소하면 병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겠죠. 매매했으니까 갑으로부터 다시 이전 등기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지선다라 사람 한 명 더 나온다 그랬죠. 오지선다라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자, 이제 병이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팔고 등기하면 보통 정은 이날 태어나서 병 처음 받겠죠. 그럼 앞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모르겠죠. 그럼 병이 선이라 해보세요. 그럼 선이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절대적 무효. 앞사람 무효 그러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그랬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병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정의 항상 정답을 했어요. 꼭 5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의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제 그러게 되니까 누가 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의정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내요. 그럼 틀렸습니다.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이게 유효고 너도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정은 이게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효해야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 받으셨죠?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불병막 나왔죠? 그런 걸 사례 문제 그랬죠? 그럼 자, 오늘 제가 한 말이 1년 말 중에 제일 중요해요. 1번 문제 가불병막 나왔잖아요. 그럼 제일 그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불병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정답 항상 4번 5번이에요. 이게 제가 말 1년 중에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저 아니면 어떤 동영상마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례를 멋지게 내고 1번에 정답 안 내요. 틀린 것은 우리 1번이 틀리면 틀린 거 빨리 찾잖아요. 문제를 5번까지 다 읽게 만들어야 시간 문제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꼭 4번 5번이에요. 그리고 정답이 4번에 있단 말은 3번 읽다가 문제를 한번 또 읽어요. 또 잊어버리고 그럼 문제를 2번 읽어서 시간 문제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에까지 읽게 만들려고 정답은 꼭 4번 5번입니다. 1번 틀린 거죠. 이게 5번이 답이에요. 2번도 틀린 거죠? 그것도 5번이 답이에요. 3번도 틀린 거거든요. 그것도 5번이 답이에요. 이거 다 기출 문제죠?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불병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답을 시간 없을 때 딱 30초 남았다. 그럼 4번 5번에 답을 찾아요. 그냥 하나 찍으면 답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고 거의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번 문제 봐보세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했다. 이행착수했죠. 한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동원 하십니다. 그럼 이게 이중매매죠.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지금 1번에 적극가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 악이어도 유효. 1번에 적극가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악이어도 유효. 씁니다. 유효.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바로 나 밑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맞았죠. 유효. 2번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이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을은 갑과 매매를 해지하겠죠.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